콩은 항상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혀 왔습니다. 미국의 의학 교수인 스테펜 홀트 박사는 다음 천년을 위한 건강식품으로 콩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콩, 그 중에서도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슈퍼푸드입니다. 혹시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됩니다. 물 대신 검은 콩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뼛속까지 침투한 독소를 해독한다는 소문 때문에 한때 검은 콩물을 물 대신 마시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어떤 것이든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좋은 음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검은 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서 약간의 달달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달달함의 성분이 바로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입니다. 이 갈락탄은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여 더부룩한 증상과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장 건강에 아주 나쁜 성분이죠. 그리고 검은 콩에는 몸에 참 좋은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이 이소플라본을 과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꼭 검은 콩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돼버렸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이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섭취하면 약이 되는 법이죠. 검은 콩은 올바르게 먹으면 그야말로 몸에 보약이 되는 슈퍼푸드입니다.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고루고루 안정되게 갖춘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 치매와 암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검은 콩은 특히 여성에게 더욱 좋습니다. 검은 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는 여성 호르몬과 거의 동일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며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할 수 있게 되죠. 즉,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검은 콩은 젊음의 묘약이라고도 불립니다. 바로 검은 콩 속의 안토시아닌이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검고 아름다운 머릿결과 풍성한 머리숱을 가져다 주죠.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이 이것을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듯 나이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소플라본. 이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는 얼마 안 되는 자연 공급원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과하게 먹거나 잘못되게 먹으면 도리어 암과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건강 꼭 필 무렵이 여러분의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과 궁합이 최악인 음식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검은 콩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보통은 콩자반, 콩조림, 서리태 콩국수, 콩국물, 두부, 청국장 등 다양한 요리를 해 드실 겁니다. 그런데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요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검은 콩에는 콩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콩국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시는 분들 계시죠? 콩을 잘못 요리하게 되면 이 트립신 저해제가 분해되지 않아 콩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이 트립신 저해제를 분해하기 위해서는 검은 콩을 푹 익혀야 합니다. 만약 푹 익히지 않으면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를 방해하고 췌장에서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더 무리해서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췌장에 간 무리는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올바른 콩 요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은 콩을 볶아 먹는 방식은 콩 요리 방법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이며, 검은 콩을 볶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딱딱해지고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치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검은 콩을 볶아 먹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콩자반이나 콩조림을 하실 때도 콩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덜 익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금물입니다. 검은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과 우유는 궁합이 아주 상극입니다. 검은 콩에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인산칼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인산칼슘 덩어리는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합니다. 그럼 검은 콩가루는 어디에 갈아 마시는 게 좋을까요? 바로 우유가 아닌 두유나 물과 함께 갈아 마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검은 콩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검은 콩을 푹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콩 단백질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콩 단백질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검은 콩을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은 콩을 물에 푹 불려주세요. 서리태는 12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알이 작고 단단한 쥐눈이 콩은 24시간을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검은 콩의 부피가 2배로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듯이 푹 익히세요. 그리고 이미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물은 검은 콩이 아주 살짝 잠길 정도로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끔 콩의 모양이 뭉개질까봐 살짝 익히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의 건강꽃을 위해서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익혀주셔야 합니다.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익힌 콩을 따로 주면 간식처럼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밥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불려진 콩을 밥할 때 함께 놓고 검은 콩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콩밥,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최고의 궁합을 자랑할까요? 바로 김입니다. 왜 김이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일까요? 혹시 검은 콩을 삶아 보신 분들 계실까요? 검은 콩을 삶게 되면 거품이 확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품이 바로 검은 콩 속의 숨겨진 건강미책 사포닌입니다. 산삼과 인삼에 가득 들어있는 사포닌, 놀랍게도 검은 콩에도 가득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은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1등이죠. 그리고 심장 주변의 혈관과 손발끝이 미세한 혈관까지 확장시키고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쌩쌩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포닌에도 큰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키게 되는 거죠. 요오드는 우리 몸의 갑상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즉,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건강꽃 필무렵이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을 검은 콩과 함께 먹게 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김에 있는 풍부한 요오드가 사포닌의 단점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거죠. 거기다 김은 마른 김 5장이 달걀 1개와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을 만큼 풍부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렇게 검은 콩과 김이 만나게 되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이 풍부한 단백질은 피부 탄력 섬유인 콜라겐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김과 검은 콩을 함께 먹게 되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참 좋죠? 자, 콩밥과 궁합이 좋은 반찬을 알아보았으니 검은 콩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저는 이 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콩이 소고기와 궁합이 안 맞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소고기는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특히 소고기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좋아서 소고기를 먹게 되면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고기와 검은콩이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검은콩이 가득한 식이섬유가 소고기에 있는 철분이 몸에 흡수되는 걸 딱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검은콩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몸속에 탁한 피가 생기게 되죠. 이 탁한 피는 염증과 암을 유발하며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과 치매 등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로 먹으면 너무나도 좋은 두 음식, 하지만 함께 먹으면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피해주세요. 그럼 검은 콩밥을 먹을 때 소고기를 대신할 만한 궁합 좋은 또 다른 음식이 없을까요? 건강꽃 필무렵이 소개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라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이 증상의 해결 방법이 바로 계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검은콩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레시틴은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신경의 능력을 쭉쭉 올려주죠. 그런 만큼 어린 수험생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콜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 성분은 두뇌가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따로따로도 좋지만 검은콩의 레시틴과 계란의 콜린이 만나게 되면 뇌 건강을 위한 기적의 궁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밥을 먹을 때는 반찬으로 계란을 꼭 함께 먹어주세요. 계속 콩밥 이야기만 하다 보니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 콩을 쪄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 방법과 재료, 바로 초콩입니다. 초콩은 식초에서 발효시킨 검은 콩을 뜻합니다. 이 식초와 검은 콩도 궁합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식초와 검은 콩이 만나게 되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양한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물질, 발암물질 등 많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만큼 몸속에는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이 독소를 해독하다 보면 간이 가장 먼저 탈이 나게 됩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니 결국에는 지방간, 간염, 간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음식이 초콩입니다. 왜 초콩이 최고의 해독 음식일까요? 바로 검은콩과 식초의 시너지에 그의 답이 있습니다. 검은콩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 이 섬유소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되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검은콩의 단백질이 간 자체를 감싸 보호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간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지방간과 간암을 예방해주죠. 하지만 검은콩의 식이섬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식이섬유를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식초입니다. 검은콩을 식초에 담궈 4주 정도 발효시키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하여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효소작용을 통해 검은콩에 있는 트립신 저해제까지 무력화시키죠. 또한 초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해독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손발이 자주 붓거나 몸이 찌뿌둥한 분들 계신가요? 이분들에게는 식초와 검은콩의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피로물질인 젖산 때문에 발생하는데 초콩은 몸속의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입니다. 몸의 근육에 작용하여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블랙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검은 콩 또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콩과 비교하여 검은 콩의 검정색 수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성분도 훨씬 풍부하죠.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염증,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 주는데,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진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FDA에서는 일반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콩 단백질 25g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콩의 40%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콩을 하루에 50g을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린 오늘 슈퍼푸드 검은 콩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검은 콩을 먹는 방법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검은 콩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에는 우유와 검은 콩물, 그리고 소고기가 있다. 검은 콩과 최고의 짝꿍은 김과 계란, 그리고 식초가 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검은 콩은 하루에 50g을 먹으면 가장 적당하다. 어때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검은 콩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겠죠? 소중한 분들이 검은 콩을 잘못 먹고 탈이 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꽃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상 건강꽃 필무렵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